네,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에는 이 시간에 센터장님 한 분씩 모셔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전략, 조금 길면 뭐 한 달 전략 뭐 이렇게도 물어보곤 하는데요.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이 나와 계십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가 때마침 또 크게 내려줬습니다. 센터님 나오시는 줄 알고 그랬나요? 금리에 대한 그런가요?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실은 시장이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 뭐 빅스텝 갈 거다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는데 오늘 유독 크게 미국 시장이 반응한 이유를 뭐로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연방준비제도의 네. 기준금리는 지금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에도 미국이 긴축을 했었습니다. 네. 그때 미국의 그 연방 기준금리가 한 2% 갔을 때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한 2.9% 지금과 비슷한 수준까지 갔었어요. 2018년도에 비슷한 수준의 예. 미국. 네. 근데 지금은 10년짜리 금리가 2.9인데 지금 기준금리 0.5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형성이 되는 금리는 인플레 우려 이런 거 미리 올랐는데 네네. 중앙은행은 지금 뒤늦게 금리를 뒷북을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질적으로는 5월 FOMC에서 미국이 한 0.50%포인트 금리 올릴 것 같은데 이제 뒤늦게 올리니까 이제 빨리 올려야 되는 거고 지금 먼저 올라 있는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가 한 3%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면 지금은 높아진 금리 수준이 또 자산 시장을 압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게 최근 조정의 저는 본질이라고 봅니다. 아까 2018년도에 미국 때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미국은 금리를 올리고 있었고 네. 국채 금리 수준도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고 네, 시장 반응은 지금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그때가 더 많이 떨어졌죠. 그때는 더 많이. S&P 500 지수가 네. 23% 정도 급락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한 10%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리가 올라간다면 저는 미국 증시의 조정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2018년과 지금의 상황을 보면 네. 인플레이션은 지금이 훨씬 더 심각하고요. 경제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좀 분분한데 뭐 제 생각엔 그때나 지금이나 미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조금 비슷한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 주식이 미국의 S&P 500이 한 20% 넘게 조정을 받았으면 네. 여기서 제 생각엔 금리가 그 당시에 2.9%에서부터 미국 S&P 500이 무너져서요. 네.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한 3.2%까지 갔거든요. 그 과정에서 주식이 한 20%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의 10년짜리 금리가 자산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권역으로 간 것 같고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게 얼추 지금 한 2분기 정도의 글로벌 증시가 저점을 만드는 과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그러면 그 정도의 조정이 나온다라고 네. 하면 국내 증시라고 딱히 뭐 좋을 건 없지 않습니까? 네. 따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앞서 2018년도에 비슷한 상황에서 한 20%의 정도의 조정이 있었다면 그 정도의 조정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미국은 그렇고요. 네. 뭐 한국은 제 생각에는 뭐 선조정을 받았으니까 미국 주식은 금년 1월 초까지 올라갔고 우리 주식은 작년 6월부터 조정을 받아서 제 생각에는 뭐 한국도 뭐 저점을 1월에 기록했던 저점을 좀 다시 한번 지지력을 한번 시험하는 그런 조정이 나타날 것 같긴 한데 네. 제 생각엔 한국보다 미국이 조정을 덜 받았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물론 이제 미국이 반등을 못하면 한국이 뭐 제대로 올라가긴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악재에 반응하는 민감도는 저는 미국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2분기에는 미국이 훨씬 더 조정폭이 클 거고 한국은 바닥이 어느 정도 미리 조정을 받았으니까 네. 지지하는 차원의 테스트를 좀 할 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제 의견은 그럼 그렇습니다. 바닥은 보통 이제 요즘 박스권 예상하시는 분들이 하단을 2,600 정도를 보시더라고요. 센터장님은 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알 수가 없는데요. 다만 이제 우리가 바닥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가 꼭 거기까지 떨어지면 안 떨어진다 이런 건 없어요. 네네네.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지수가 한 2,600 중반이라 그러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보다도 낮은 수준이니까 뭐 주가가 뭐 밑으로 더 오버킬 될 수가 있어요. 과도하게 떨어질 수 있지만 지금 정도 레벨이라 그러면 설사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회복은 좀 빠를 수 있는 수준이니까 제 생각엔 1월에 기록했던 저점 수준을 그렇게 크게 많이 하회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은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투자자들은 전략을 2분기는 좀 다소 보수적이면서
3분기나 하반기를 대비한 전략을 짜는 게 뭐 맞다라고 보시는 1월이 거네요. 저점이다 그러면 그때가 2,610인데 네. 그럼 지금 뭐 우리가 보는 뉴스는 굉장히 좀 험악하지만 또 주가가 또 나쁜 것들을 반영하고 있으니까 저는 이게 뭐 투자자들에게 트레이딩을 하세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네네. 이게 뭐 좋아서 트레이딩이지 그거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난 10여 년의 한국 시장을 한번 회고를 해보면 주식 들고 있을 때 종합주가 지수가 그냥 제대로 좀 올라갔던 게 2017년과 2020년밖에 없습니다. 아, 네. 기본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었고 그런 거라 그러면 뭐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배당받으면서 버틴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고 아니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약간은 좀 컨트렐리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들이 나쁠 때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거예요. 네. 조금 시장이 편해 보이면 그게 고점일 수가 있고 그런 거라 그러면 당장은 뉴스필로가 좀 나쁘더라도 지금 정도 2,600 초반까지 간다 그러면 제 생각에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선 기회가 될 것 같고 그래도 주식이 뭐 미국 긴축이나 금리나 이런 거 제외하고 보더라도 네. 우리나라 경기 선행 지수가 작년 6월부터 꺾이면서 주식도 같이 꺾였는데요. 네. 이게 2분기 중반이나 3분기 초 정도는 또 바닥을 치고 돌아설 여지도 있거든요. 그럼 경기 사이클도 조금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당분간은 조금 험악한 저희처럼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험악한 흐름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지금은 뭐 거기 휩쓸려 가지고 주식을 팔거나 뭐 종합주가지수 관점에서 보면 그런 타이밍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위기는 험악하지만 버리고 갈 거는 아니다. 오히려 트레이딩 네. 하는 사람들은 역발상으로 지금 조금 이 주식을 시기를 사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활용을 봅니다. 해라 이런 네. 말씀이시네요. 실적 발표가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어떤 수준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시장은 뭐 삼성전자, LG전자 네. 같이 초반에 발표한 기업들 굉장히 좋았고요. 작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금년 1분기 실적도 작년 1분기에 버금가는 정도 수준, 네. 소폭 하회하는 정도니까 전체 레벨은 괜찮은데 근데 지금 전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게 그냥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서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이 그냥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물론 뭐 1,50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 네. 실적이 뭐 전혀 반영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뭐 실적이 좋더라도 너도 주식이니까 같이 떨어지는 특히 지금처럼 외국인 투자가들의 경우에는 종목 하나하나를 고르는 그런 투자보다 그냥 묶음으로 사는 패시브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 그런 쪽에서의 자금 유출이 그냥 주가를 억누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실적을 보는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같이 빠진 주식들을 사는 게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네. 지금 당장은 뭐 실적이 어지간히 시장의 그 기대치를 상회하지 않으면 그냥 주식이라고 하는 위험 자산이 노출되어 있는 전반적인 리스크가 주가에는 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금리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릴 경우에는 반대로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네. 있는데 경기 침체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굉장히 높죠. 긴축을 하고 나서 네. 경기가 안 나빠진 적이 없었어요. 이제 다만 이제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너무 과하게 올려서 경기가 아주 무너지는 걸 원하는 중앙은행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채권 시장에선 중립금리라고 하는 게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냥 적절한 금리 수준을 타진하는데 지금 네. 그 연준 의장이 1월달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파월 의장이 중립금리 수준이 얼마인지 지금 미국 연준에서는 뭐 2.25% 전후가 가장 다수 의견인데 이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다. 다만 이제 금리를 올려 나가면서 자산 시장이나 경제가 반응하는 걸 보면서 사후적으로 알 수 있다라는 건데 2018년에도 금리를 쭉 올리다 보니까 기준금리 2%, 10년짜리 금리 한 2.9%가 가니까 그때 자산 시장이 그냥 반응을 했거든요. 네네. 그런 거라 그러면 저는 이번에도 조금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지금 연준의 금리가 0.5예요. 네네. 그럼 2%까지 가려면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먼저 움직인 시장 금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미국 10년짜리 금리가 3% 넘어갈 것 같은데 그때 금융시장이 좀 한번 비명을 지르고 이런 네. 과정이라 그러면 연준 인사들이 내놓고 있는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들도 한풀 꺾일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럼 이걸 종합해서 지금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우리 투자자한테 조언 네. 좀 해주시죠. 어디를 제 봐야 됩니까? 생각에는 지금? 뭐 트레이딩인 것 같고 네. 뭐 이럴 때야말로 뭐 시장을 사는 코스피 200을 추정하는 ETF나 이런 것들이 조금 시장의 바닥이라고 보면 그런 식의 트레이딩 전략이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뭐 단기적인 흐름을 우리가 모른다고 하더라도 네. 지금 좀 그래도 저평가 정도가 큰 게 제 생각엔 지주회사, 뭐 제약, 네. 그리고 통신 뭐 이런 쪽은 뭐 조금 긴 호흡으로 설사 좀 손해를 보더라도 좀 가져갈 수 있는 명분이 있는 섹터니까 뭐 이런 쪽에 대한 긴 호흡의 투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국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ETF 중에 지수 투자하는 것들 네. 그리고 지주회사 통신, 제약 네. 그리고 밑에는 조선 아까 같은 조선도 경우도 나왔네요. 예, 실적이 워낙 네. 좋으니까요. 좀 한번 장기적으로 예. 보신다면 괜찮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의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